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하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워밍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공모 종목인데요. 청약해 볼 만한지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현대중공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2019년에 현대중공업 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직도 인수가 된 것은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합병을 승인해 줘야만 인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을 중간 지주회사로 만드는데요. 사명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박이나 플랜트의 제조,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로 분리하는데요. 그 분리한 회사에게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을 선사합니다. 이 회사가 오늘의 주인공 현대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이름인데 아직까지 상장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공모 관련 정보부터 볼게요. 현대중공업은 9월 7일과 8일에 청약합니다. 환불일은 같은 주인 10일 금요일이고요. 청약 일정이 좋습니다.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피이고요. 희망상당 공모가로 6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80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1조 800억 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조선해양이 지분을 100% 보유 중인데 구주 매출 없이 전량 신주로 모집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현대중공업이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800만 주를 전량 보통주로 신규로 상장을 시켜서 자본을 늘려주고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재무 현황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전량 신주 모집인 부분은 공모자금 전체가 현대중공업의 사업에 활용이 되므로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00만 주를 투자자에게 각 비율대로 골고루 배분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450만 주가 배정이 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게도 360만 주 배정합니다. 그럼 현대중공업도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미달이 나올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금년 6월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의 정규 직원은 약 1만 3천 명입니다. 직원이 정말 많죠. 전부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롯데렌탈이나 일진하이솔루스처럼 직원 수가 적어서 우리사주 물량이 미달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우리사주 조합 물량이 미달이 되면 투자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분 구조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당연히 상장일에 유통되는 기존 주주는 없고요. 공모주주에게 배정된 1,440만 주만 유통됩니다. 비중으로는 16.2%인데요. 의무 합격을 고려하면 일진하이솔루스와 비슷한 유통 물량 비중을 보여주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8개입니다. 롯데렌탈과 같은 숫자이죠. 왜 이렇게 많은 증권사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메인 주관하고요.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 정도가 배정된 수량이 많습니다. 8개 증권사 중 다크호스로 생각되는 주관사는 DB금융투자인데요. 유일하게 청약 수수료가 없고 계좌를 보유하신 분도 적을 겁니다. 다만 배정된 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좋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럼 현대중공업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메인 사업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 사업인데요. 다양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한국 해군의 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사업인데요. 유전을 개발하거나 가스전을 개발하는 플랜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입니다. 화면 보시는 파란색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힘센이라는 브랜드의 중형급 엔진인데요. 국내 조선사 중 유일하게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는 배에 장착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사에 엔진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부문 중에서 조선 사업이 금년 상반기 기준 약 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비중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 엔진을 판매하는 것으로도 21년 상반기 기준 7,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수주잔고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조선사입니다. 2위는 삼성중공업, 3위가 대우조선해양이고요. 10위 내 한국조선사가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조선 강국인데요. 대우조선해양까지 현대중공업 그룹이 합병을 한다면 전 세계 가장 큰 점유율을 보유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해운업계가 호황이 오면서 신규 선박의 발주가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현대중공업은 상반기에만 수주 목표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영업부서 직원들은 정말 여유롭게 하반기를 보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상무님이나 전무님께서 하반기 수정 목표를 들이밀면서 가만두지는 않겠지만요. 농담입니다. 투자 설명서를 보면 향후 조선 발주량은 현재보다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IPO를 하는 기업들은 자기 사업은 향후 더 잘 된다고 전망을 하므로 저는 크게 이런 전망 리포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근거가 일리가 있어 보여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부터 시행된 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산화물이 0.5% 이하만 들어있는 연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기준 대비 20%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 중 황산화물이 아주 소량만 들어있는 연료유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현재 세 가지 방법으로 해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서 황산화물을 줄이는 것인데요. 별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이 장비가 설치된 선박에 대해 입항을 거부하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황이 적게 든 고급 기름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기름값이 비싼 게 문제이고 기존 엔진에 적용했을 때 고장이 나면 품질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를 새롭게 건조해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향후 발주량이 늘어나는 첫 번째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된 배를 교체하는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화면 보시면 18년부터 20년까지 선박을 폐선한 수량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이 조만간 폐선이 되면서 신규 선박으로 교체되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주량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향후 조선업이 다시 발주량이 늘어나는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고 그게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현대중공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이번 약 1조 원의 공모자금을 활용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을 하고요. 손익도 개선시키는 데 자금을 사용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먼저 향후 5년간 7,600억 원을 사용해서 다양한 투자를 합니다. ESG에 부합하는 그린십을 개발하고요. 무인으로 자율 운항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선박 및 수소를 운반하는 선박을 개발해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에서 소개드렸던 수소협의체에 현대중공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200억 원의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고요. 470억 원은 부채를 상환합니다. 그러므로 공모자금을 활용해서 손익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한다고 보입니다. 잠시 후에 현대중공업의 손익을 소개를 드리겠지만 지금 조선사들의 부채는 상당합니다. 화면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현재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데요. 자금의 사용 목적 중 5천억 원이 대출 상환이고 나머지 7천억 원이 원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도저히 현재 사업으로는 손익 개선이 어려워서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2위 조선사이고 삼성그룹의 계열사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중공업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금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을 결정한 배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회사 한국조선해양이 구주 매출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화면은 현대중공업의 손익인데요. 19년 회사가 물적 분할되어 나오면서 19년과 20년은 그래도 영업이익은 흑자였는데 순이익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는 적자 폭이 더 커졌는데요. 3년 연속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 1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은 흑자였는데 2분기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투자 설명서에 상당한 분량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려 들었던 소비재가 금년도에 폭발하면서 소비재의 1차 원료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품목이 철강인데요.
특히 선박을 제조할 때 후판이라고 해서 두꺼운 철판이 다량으로 사용됩니다. 현대중공업의 원가 중 이 철강 구매 비용이 15.7%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입니다. 이 철강 비용도 많이 올라서 이러한 인상분을 고려해서 약 4천억 원의 충당금을 영업 손실로 2분기에 반영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1분기 흑자가 갑자기 2분기에 적자로 전환된 것인데요. 그런데 충당금을 반영해 둔 것이므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충당금 중 일부가 남으면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강의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포스코 등의 철강업체와 후판, 납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철광석 가격과 상관없이 협의된 가격으로 후판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충당금을 많이 절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생각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흑자 전환의 키는 결국 이렇게 인상된 원자재 가격이 수주 단가에 반영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주 가격을 낮추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렵죠. 그러므로 얼마나 이러한 원가의 인상분이 수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가 향후 현대중공업의 흑자 전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면서 수주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면 유동 비율은 약 120%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IPO를 통해서 1,800만 주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자본을 늘려줄 것이고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일부 부채도 상환하게 되므로 부채 비율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큰 소송이 두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쿠웨이트 해양 플랜트를 공사했는데 하자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이를 배상 청구한 소송인데요. 소송액이 원화로 약 740억 원입니다. 패소하게 되면 큰 비용에 대한 손실 처리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송은 한국가스공사가 담합 입찰로 약 1,60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건입니다. 그래도 이 건은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19개의 회사가 피고이므로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각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모가 산정 볼까요?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중국 조선사 4개 회사를 유사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PBR을 활용해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요. PBR은 주로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활용했죠. 시가총액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보는 지표인데요. 그런데 이 지표는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도 활용합니다. 조선소라는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현대중공업도 활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회사가 지금 적자 상태이므로 PER이 아닌 PBR을 활용해서 공모가를 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정된 5개 회사의 평균 PBR은 1.12배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PBR은 0.94,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올해 0.96,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1.33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유사기업 평균 PBR 1.12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래도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PBR 1.12를 적용한 현대중공업의 평가 시가총액은 약 6조 6천억 원이 되고요. 주당 평가가액은 약 7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 희망상단 기준 할인율 19%를 적용하여 6만 원이라는 공모가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보았을 때는 무난한 수준의 공모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장점으로는 글로벌 1위 조선사가 IPO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전 세계 1위는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상장일 유통 물량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 없이 1조 원의 공모 자금을 전량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조선산업은 중후장대한 사업으로 최근 시장이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죠. 전통적인 제조업이니까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 적자 상태의 구조를 조만간 흑자 전환으로 돌려야 될 텐데요. 이 부분도 현대중공업의 단점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공모 종목인 만큼 평소보다 준비한 분량이 조금 길었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다음 주 월요일에 청약하는 대신스펙 10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